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 저희 신랑이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음악 듣고. 자, 우리가 계속 한번 해나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저께는 숙제를 드렸죠. 그죠? 나의 패러다임을 계속 스스로 인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왜 그게 필요할까? 왜 그게 필요할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해봤고 거기에서 나의 패러다임, 내 가족, 내 일, 내 미래, 내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생각을 알게 되면 그것들이 쌓여서 무엇이 됩니까? 신념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신념이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더불어 산 자본주의를 보면 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비슷하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메이랑 뭐 어떤 거랑 뭐랑 저도 어저께 잠깐 모임에 나갔는데 뭐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떤 거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할 수 있지만, 정말 쌍둥이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쌍둥이 자매인 나는 뭐 언니랑 나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갖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 생각이 그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나서 이게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진짜 처음에는 미동우 리더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아메 얘기를 할 때는 뭐 전혀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뭐냐면 여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3페이지에 보면 거기 참 멋있다고 생각하네. 자, 13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리치는 인간에 대한 패러다임,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고결한 영감을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아들. 이걸 종교로 보시지만 이제 이분이 너무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풀이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본인이 불교야. 그럼 부처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한 자신의 아들로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가치를 부여한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그게 누구든 지나가는 누구든 종교, 문화, 흑인이든 백인이든 피부색,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학벌이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저 눈, 코, 입 다 있네. 사람이면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자신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리치가. 그죠? 당연히 사람은 존경심과 존엄함으로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너무 잘났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이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존경심과 존엄성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을 영혼도 없고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매겨지는 유물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치,
돈의 얼마만큼, 뭐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으로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백화점 가면 어떻습니까? 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빈자리 주차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무 때나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뺑뺑이 뺑뺑이를 어디가 돌아가야 돼요. 왜요? 구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존경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지었다. 네가 백화점에 돈 많이 썼어? 그럼 MVG 가? 뭐 그거? 어이? 자스민 가? 네 아직까지 얼마 안 썼네. 지하 5층 가! 이런 거잖아. 지하 6층으로 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VG 칸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저는 지하 5층, 6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분 지어놨다는 거. 지금 우리 세상에.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합니까? 아니, 야들아, 봐봐라. 지금 주차장에 저렇게 텅텅 비는데, 내 여기 주차하면 되지. 내가 백화점 볼 일 있어 왔는데, 너희들 고객인데, 내가 5만 원을 사든 10만 원을 사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하지, 그래. 당연하지. 자꾸 내려가라고요. 예, 하면서 자꾸 내려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가 어떻게 60년을 넘어 70년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보는 니치와 제이의 패러다임이 그들의 신념이 되었고, 그 신념이 G1, G2, G3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닌 그 신념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 신념이 누가 보고 있다?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어요. 저 그거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애들이 자꾸 나한테 뭘 따지고 들면 한 번씩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그쵸? 엄마는 왜 이래? 이렇게 안 대놓고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얘네들이 이게 물론 저를 감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왜 아메이가 동업인데도 가능했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는 그 엄청난 동업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지금 64년째 그 당대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50년 이상을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도 뭐 정말 저는 대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G2, 자녀한테 넘어와서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신념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치우지.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지금. 최초의 아메이를 만든 그 원로 장로라 합니까? 다 죽었잖아 지금. 누가 살아있는데요? 엄마 아빠 부모들 싹 다 죽었어요. 4명이. 리치도 다 죽었고 제이도 다 죽었어. 그쵸?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로 치면 머리 아프잖아. 돈은 있어 이미.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덕과 스티브 생각하면 골치 아프지 머리 아프지. 그냥 싹 n분의 1로 정리하고 치워버려도 돼 안 돼요? 누가 뭘 할 건데? 누가 뭘 할 건데? 지구회사인데 누가 뭘 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다? 신념을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멋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 G3로 내려가면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 없는 기업이 저 남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 두 번째 또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게 있죠. 바로 밑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참모습을 생각해본다. 지구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 패러다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다 라고 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잠시 빌려왔다. 지구의 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잠시 빌려왔다는 선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보물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라,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지구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봤다? 자기는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될 수호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할 사람은 너 이거 지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지.
너 이거 쓰레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가 아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 그 옛날 소잉크를 쓰는 개념들이 나온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는 뭐 동업이잖아. 무자본이잖아. 어떻게 무자본일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피조물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돈을 받고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내준단 말이고. 이래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자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제일 좋은 아이템이어야 됐던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다 그 패러다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패러다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은 신념화되고 있다 없다? 신념화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격윤리와 성품윤리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할 건데, 자, 성격윤리라고 하는 거 외적인 거, 스킬. 자, 성품윤리는 내적인 거.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근데 이제 스티브 코비가 이렇게 짜다리고 계속 문헌들을 공부해 보니 최근에 나온 책들에서 성격윤리, 스킬적인 것이 많더라. 왜? 좀 빠른 결과를 내고 첫 번째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왕,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지만 왕,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이 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 성공을 누구나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많은 책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 어떻게? 성격윤리적인.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초 만에 인상을 결정하니까 뭐 웃으세요. 뭐 이런 거죠. 머리를 어떻게 하시고 뭐 퍼스널 컬러를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퍼스널 컬러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퍼스널 컬러를 찾고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면 정말 이런 외적인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그다음에 먼저 웃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빠른 성공. 우리가 성품윤리로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한다? 빠른 걸 원하더라. 빠른 결과를 원하더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패러다임을 올바로 갖고 내가 원하는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내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한 내 패러다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패러다임이 신념이 되어서 내가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 롱런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빠른 것을 원하더라. 그리고 즉각적인 것을 원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오는 성공 문헌들이 다 그런 성격윤리적 외적인 것을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대화를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네가 먼저 웃어버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걸 이제 스티브 코비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우리 패러다임 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나는 늘 시간이 없어. 난 의지 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앞에 훑어봤던 많은 그 패러다임의 케이스들이 다 뭐예요? 고통스럽다. 대인관계 고통이더라는 거죠. 대인관계 고통.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 우리가 앞에 사례들을 하나씩 경험해 봤을 때 동의가 되는 거죠. 너무 뭐가 이게 고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겠다. 나도 이런 고민이 좀 있지. 이런 동의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피상적인 해결책, 응급처치식 대응만을 우리가 사실은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57페이지, 세븐헤빗의 57페이지 보면 이것과 가장 대조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했어요. 자,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보면 그의 자서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면적 원칙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하는 인간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품윤리적인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 경험했던 사례들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죠. 내가 회사에서는 성공했는데 돌아오니 내 가족과는 주식이 하다. 뭐 이런 거 진정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복하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뭐다?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에 보면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순수화 이런 거. 그런 덕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빨리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행일치가 어째 빨리 됩니까? 언행일치가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충성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절제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용기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이제 빨리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를 선택한 우리 입장에서도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지. 빠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어찌 됐다 이러면 막 여러분 흔들리시잖아요. 그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근데 뭐 빨리 되었다고 해서 그럼 다 엉망진창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패러다임을 내가 이제 아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그것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사람을 보는 거, 내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내가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질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교육 시스템 때문에. 이 공교육 시스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업화가 시작될 때 공장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보고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 했으면 됐는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색깔을 지금도 동남아시아 글을 모르는 곳에서는 색깔로서 공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로 돌리거든요.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산업화가 막 시작했을 때 가장 급했던 건 뭐다? 학습된 인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학습이 진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이런 성품윤리적 학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격윤리적 학습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1, 2, 3, 4, 5, 6, 7, 8, 90 이런 거. 요런 것만 단순히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그런 인간이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태동했습니까? 학교라는 거. 우르르 다 때리 넣어놓고 자 1, 2, 3, 4, 5, 6, 7, 8 색깔 이런 거 가리키는. 그래서 주입식. 네 생각하지 마. 이건 노랑이고 이건 빨강이고 이거 외워. 이게 이제 철저한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굉장히 필요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필요 없는 교육 방식이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틀 안에 갇혀 있는 교육, 틀에 갇힌 교육. 그래. 우리가 틀에 갇힌 교육, 정답이 있는 교육.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답 찾아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가 발표해보라며 저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가 너무 뻘쭘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답일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정답일까? 틀린 건 아닐까? 이 생각이 꼬리표처럼 바로 탁 따라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저는 제 생각이 이런데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계속해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가 아니고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맛있지? 나는 짭짜리한 게 왜 맛있지? 질문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알 수 있죠.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물으면 다 좋아해요. 별로 가리는 거 없어요. 그죠? 왜 그런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나 이건 싫은데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너무 싫은 거는 또 싫어. 그건 좋다 싫다는 있어. 근데 그게 왜 좋고 왜 싫은지를 스스로 모른다. 왜? 질문해 보지 않았다. 난 이게 왜 좋을까? 저는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제가 아메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부분에 늘 흥분을 하는지. 저는 리치와 제이가 인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사를 만든 것 자체 흥분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나를 설레게, 나를 제일 흥분시켜요. 제일 닮고 싶고 그 패러다임을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패러다임보다 더 멋있는 패러다임을 저는 지금 제 주위에는 물론 훌륭하신 분이 있겠지만 제 주위에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다른 걸 할 수 없는 이유죠. 다른 것이 눈에 차지 않는, 마음에 차지 않는 이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뭐 여러분이 아메이 비즈니스 선택했어요. 근데 왜 좋은지를 아셔야 돼. 나는 아메이가 왜 좋을까? 물건이 좋나? 물건이 뭐가 좋나? 그게 나는 왜 좋을까? 이거를 계속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그것을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길까요? 주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정답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있다 치면 나 아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박주희가 연금 노트 돌리면 브론즈 빌더 된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한테 브론즈 빌더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박주희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금 노트 돌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해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혹시 내가 엉뚱 대답할까 봐 저 연금 노트 맞겠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뭐예요?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답을 내가 yes or no 밖에 할 수 없는 틀에 박혀버린 그 자체가 틀에 박힌 거예요 이미. 근데 만약에 브론즈빌더 가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연금노트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왜 연금노트를 돌리면 되지?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소비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그 연금노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성.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연금노트는 박주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었을 때는. 내 스스로 질문하고 내 스스로 나의 정답을 찾았을 때죠. 이해돼요? 근데 계속 수포자님이 연금노트 돌리면 된댔잖아요. 그죠? 수포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의 연금노트가 아닙니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디시드랍스가 리치 거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여야 돼요. 더블엑스가 아메이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여야 돼요. 주체성. 질문할 때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속 질문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질문의 정답이 어딨노? 계속 why를 붙여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게 좋을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계속 질문하는. 그래서 계속 주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 그래서 이 세븐헤빗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갖추는 것이다? 주체적인 내가 되는 것이다. 학습적으로 세븐헤빗의 7가지 얘기해봐. 그게 뭐냐면요. 1번 이게 아니고
그걸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갖고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주체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도움을 받아. 이 개념을 익혀. 주체성을 질문하는 힘.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힘.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힘. 이것을 가져서 이 세상이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내 거지. 왜 제가 계속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응? 돈은 이미 아니에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서 라고 하면 저는 제가 백화점 다닐 때 연봉의 10배가 넘었어요, 지금. 그죠? 내가 그때 5,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지금 5만원짜리 먹네, 10배면. 5만원짜리 밥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는 아무 그 시기가 없는, 내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저는, 예를 들면, 응? 계속 도전할까요? 이번에도 계속 제가 트리플 도전하려고 지금. 왜 계속 도전할까요? 세상이 내 거라서 그래. 이 세상이 저는 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오케이? 자, 여러분 것이어야 돼요. 근데 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거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힘을 통해서 나의 패러다임을 내가 인지하고 그 패러다임이 시간을 거치면서 나의 신념이 되었을 때 저는 리치가 너무 좋은 게 이분이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정말 돌아가셨어요? 내 안에도 살아있는데 난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전 리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50주년에 리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도전했는데 제가 실패를 했죠. 전 리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다고 책으로 만나는 것이 답니다.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 너무 멋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 63년, 4년을 지나서 국적도 인종도 종교도 다른 하나도 같은 게 없는 사람에게 뿌리 박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종교로 치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인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나의 패러다임으로 만들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가 결과가 좋게 나와도 즐겁고 행복하고 아메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해요. 늘 즐겁고 행복해요. 왜? 저는 제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니 지금 몇 년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 라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보는 패러다임인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너무 행복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진짜 스킬적으로 내 얼마 버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그런 성격 윤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내 대답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오케이? 자, 오늘도 또 늦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밸류를 정말 한번 쫙 끌어올려 보세요. 환희의 찬으로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환희의 찬으로. 왜 그렇게 끌어올려야 될까요? 세상이 여러분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에너지 밸류를 높게 높이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길 바랄게요. 자, 안녕.